네, 글로벌 핫 이슈 시간입니다. 간밤 어떠한 뉴스들이 시작을 움직였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 이투데이 민태성 부장과 함께하시죠. 부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본격적인 내용 확인해보기 전에 헤드라인부터 체크하겠습니다. 자, 미국의 10월 재정 적자가 1,200억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재정 절벽이 해소되더라도 내년 미국의 경제 성장률은 부진을 면치 못할 것이란 전망 나왔습니다. 독일이 그리스에게 440억 유로를 일괄 지원 추진 중이라고 합니다. 네, 첫 번째 이슈, 재정 절벽에 관한 이슈입니다. 네. 빼놓을 수가 없는 소식인데요. 10월의 적자가 예상보다 커졌다는 소식이 나왔네요. 네, 그렇습니다. 미국의 재정 적자가 계속해서 글로벌 증시의 이슈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도 상당한 관심사로 대두가 됐는데요. 재무부가 10월 재정 수지를 공개했습니다. 미국 재무부에 따르면 미국의 10월 재정 적자는 1,200억 달러를 기록을 했습니다. 전년 동기 985억 달러에 비하면 크게 증가한 셈이 되겠고요. 의회 예산국이 예상했던 전망치인 1,130억 달러 역시 비교적 큰 폭으로 웃도는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재무부는 적자가 예상보다 는 것은 근무 일수 같은 기술적인 요인들이 작용했기 때문이다라고 밝혔고요. 모든 변수들을 포함하면 전년 동기와 큰 차이는 없게 된다라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문제는 이 세출과 세수가 크게 웃돌고 있다라는 것인데 이 연간 재정 적자는 1조 달러에 육박할 전망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 시장의 우려를 나타내고 있는 부분은 정부의 세출은 늘고 있는 반면 세입은 줄고 있는 그런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재무부는 지난 10월 세출은 3,043억 달러를 기록했다라고 밝혔는데 세수가 1,843억 달러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0월부터 시작하는 회계연도 2013년 전체 재정 적자는 9,906억 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예상이 맞는다면 5년 만에 처음으로 재정 적자는 1조 달러 선을 일단은 밑돌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정부 예상치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작되는 재정 절벽 여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이 되겠습니다. 네, 이 재정 절벽 이슈가 정말 변수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오늘부터 구체적인 재정 절벽 해소를 위한 행보에 나서기로 했다고 백악관 측은 밝혔습니다. 16일 의회 지도부와 회담을 가질 예정인데요. 이에 앞서서 먼저 13일과 14일에 노동계 지도자들과 기업 CEO들을 만나서 증세 필요성에 대한 설득에 나설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투자기관들 역시 오바마 대통령의 리더십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프랑스의 BNP 파리바는 예산에 대한 불확실성이 위험이다라고 지적을 했고요. 모든 것은 오바마 대통령의 리더십에 달려있다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재정 절벽이 해소가 되더라도 이 내년에 미국 경제 성장률은 또 계속 좀 부진할 전망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재정 절벽의 해소 여부가 일단은 시장의 가장 큰 관심사긴 합니다만 재정 절벽이 해소가 되더라도 미국 경제의 성장률은 부진을 면치 못할 것이다라는 신중론도 여전히 힘을 얻고 있습니다. ING 자산운용이 오늘 리포트를 내놨는데 미국이 재정 절벽은 일단은 피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을 했고요. 그러나 세금 증대와 재정 지출이 이뤄지면 경제 성장률은 1에서 1.5%포인트까지 하락할 수 있다라고 전망했습니다. ING는 내년 미국의 GDP 성장률은 2013년에 2에서 3%대로 예상을 했습니다. 주택시장 경기가 향상되고 있다는 점과 S&P 500 지수가 5에서 7% 정도 오르고 있다는 점을 일단은 긍정적으로 해석이 되기도 했습니다. 또 미국은 재정 절벽에 빠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내다봤고요. 재정 절벽과 관련한 정치권의 협상이 타결될 것을 믿는다라고 ING는 밝혔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ING 쪽에서는 이 정치적인 초당적인 합의가 곧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측면으로 보고 있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이 증시 전망에 대해서는 낙관론과 비관론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전체적으로는 주식시장 좀 상승할 가능성을 좀 전문가들은 높이 보고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재정 절벽을 제외한다면 일단은 미국 경제는 좀 회복세를 이어가지 않겠는가라고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는데요. 이는 증시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으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ING는 미국 주식시장에 대해서 전망은 일단은 긍정적이다라고 대답했습니다. 부동산 경기 회복으로 인해서 금융업종이 특히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했고요. 신흥시장과 미국 증시가 매력적이다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ING는 또한 현재 미국 금융 관련주에 자사가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좀 변수로 볼 수 있는 부분은 버냉키 연준 의장이 과연 2014년까지 임기를 마칠지 모른다라는 것이 시장의 불확실성이 될 수 있다고 지적을 했고요. 만약에 임기를 마치지 못한다면 현재 진행하고 있는 양쪽 완화라든가 경기 부양책의 중간에 끊길 수도 있다는 점은 불안하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이 대표적인 이 비관론자인 마크 파버는 이 증시가 좀 계속 약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월가의 대표적인 비관론자로 볼 수가 있겠죠. 마크 파버가 증시에 대해서 여전한 비관론을 다시 한번 밝혔습니다. 파버는 미국 증시가 20% 가까이 폭락할 수 있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CNBC와 오늘 인터뷰를 가졌는데 기업들의 실적 악화로 인해서 최소한 주요 지수가 20% 하락할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밝혔고요. 그리스 문제라든가 재정 절벽 때문이 아니라 기업들의 실적 실망감 때문에 증시가 약세를 보일 수밖에 없다라고 전망했습니다. 또 세계 경제는 내년에 거의 성장하지 못하거나 수축하면서 주가 폭락을 이끄는 재료가 될 수 있다라고 예상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유럽 쪽으로 얘기를 좀 돌려서 호재가 좀 돌려왔는데 이 독일이 그리스 문제 해결을 위해서 본격적으로 팔을 걷어붙였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 그리스 문제와 관련해서는 좀 소극적인 입장을 나타냈던 독일이 이번에는 그리스에 대해서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독일이 그리스에 대한 2차 구제금융 집행분 440억 유로를 일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독일 빌트지가 보도했는데요. 독일이 그리스에 세 차례에 걸쳐서 지원하기로 했던 구제금융 집행분을 한꺼번에 지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빌트지는 밝혔습니다. 이 자금에는 그리스가 2분기에 지급받게 될 313억 유로와 함께 3분기와 4분기에 지급받을 50억 유로와 83억 유로가 포함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그리스 이달 안에는 구제금융을 좀 지원받을 수 있는 게 좀 확실한 걸로 보는 건가요, 시작은? 네, 일단 그런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다음 주죠. 유로존의 재무장관회담 다시 한번 예정돼 있는데 회담을 좀 지켜봐야 결과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긴축안 이제 연장하는 데까지는 일단 합의를 했잖아요. 그렇다면 이제 조금 더 긍정적인 신호를 이제 다음 주 회의에서는 기대해봐도 되는 건가요? 또 재무장관들이 일단 이슈가 좀 맞아야 될 것 같은데요. 독일과 프랑스가 좀 아직까지 엇갈리는 의견을 내놓고 있어서 재무장관 회담에 대해서 결과는 좀 더 좀 지켜봐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리스 역시 오늘 국채 발행에 성공했다라는 긍정적인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이 국채 발행에 대한 내용 좀 소개해 주시죠. 네, 그리스가 40억 유로 어치의 단기 국채 발행에 성공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리스 사태에 대해서는 낙관은 좀 더 힘을 얻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그리스 공공부채관리국은 4주와 13주 만기 국채 40억 6,200만 유로어치를 발행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당초 계획했던 발행 목표액인 31억 2,500만 유로를 웃도는 수치가 되겠습니다. 특히 발행금리 역시 전반적으로 좀 양호한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4주 만기 국채금리는 3.95%에 13주 만기 국채금리는 4.2%에 발행이 됐습니다. 네, 그 유럽 증시 좀 닷새 만에 좀 상승 마감을 했는데 그리스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작용한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유럽의 주요 증시 역시 오름세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런던의 영국의 FTSE 100 지수가 0.33% 올라서요. 5,786.25를 기록을 했고요. 프랑스의 CAC 40 지수는 0.56% 뛰었습니다. 3,430.60포인트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독일 증시의 닥스 지수는 0.01% 올라서 강보권에서 장을 마감했습니다. 앞서서 그리스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에 따른 기대감이 유럽 증시에도 반영된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탈리아에서는 실적 기대감이 증시의 활력소가 됐습니다. 이탈리아 2위 은행인 인테사 산파울로의 주가가 오늘 5%가 넘게 올랐는데 수익이 45% 증가했다라고 밝힌 것이 호재가 됐고요. 1위 은행인 유니크레디트의 주가 또한 4.4% 올랐습니다. 3분기에 영업이익을 기록했다라고 밝힌 것이 호재가 됐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이 금융주의 랠리가 펼쳐졌다는 점이 좀 특징으로 꼽을 수 있겠네요. 그렇다면 상품 시장 보겠습니다. 86달러선 배럴당 좀 지켜내나 했는데 다시 한번 밑돌고 있습니다. 이 유가랑 금값 어떻게 마감이 됐습니까? 네, 오늘 상품 시장에서 주요 상품 가격은 약세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역시 미국의 재정 절벽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상품 시장에도 부담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금값은 현재 시간의 거래에서 0.9% 내려서 온스당 1,724.20달러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국제유가 또한 내림세를 면치 못했습니다. 현재 0.27% 빠져서 배럴당 85.33달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부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민태성 부장이 뽑아온 세 가지 헤드라인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재무부가 10월 재정 적자가 1,200달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전년 동기 985억 달러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는 소식입니다. ING 자산운용이 미국의 재정 절벽은 피할 수 있겠지만 세금 증대와 재정 지출이 이루어지면 경제 성장률이 1에서 1.5%포인트 하락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 독일이 그리스에 대한 2차 구제금융 집행분 440억 유로를 일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합니다.